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의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총괄하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들어보셨나요?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총균세, 연금술사, 그리고 팩트 플리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사실 수천 년 전 고전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응용 과정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전과 현대 베스트셀러를 연결하고 거기서 얻은 통찰을 내 삶과 직무에 직접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어떠셨나요? 이번 한 학기 이기적 유전자부터 팩트 플리스까지 5분의 교수님과 함께 고전의 지혜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낼 것입니다. 글쓰기 과제도 독후감도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고전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다음 시간 AI 시대와 고전의 연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쓰시죠? 리포트도 아이디어도 심지어 고민 상담도 AI한테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천 년 된 책,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왜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이 질문의 답은 챗GPT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읽고 생각하고 씨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은 인문학적 GPS입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AI를 도구로 잘 쓰되 방향을 정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진화론이라고 배우셨나요? 사실 그 말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모두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지식은 틀린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학자인 제가 진화생물학이라는 낯선 세계를 접하면서 내가 알던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진화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두 거장, 찰스 다윈과 리처드 도킨스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주고 또 줬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뿐이거나 열심히 협력했더니 결국 이용만 당하거나. 그런데 진화생물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수백 개의 전략을 꺾고 1등을 차지한 건 가장 공격적인 전략도 가장 희생적인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 설계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또 다른 복제자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SNS에서 본 것,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이것들 역시 우리의 뇌 속에서 스스로 복제하며 퍼져나가는 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복제자가 어떻게 나를 설계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문화는 밈이라는 복제자를 통해 유전자처럼 진화한다. 인간은 유전자와 밈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기록하고 나누는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의 확장된 표현형이다. 복제자가 나를 만들었지만 어떤 흔적을 세상에 남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의 개념을 배웠다면 오늘은 드디어 그 개념을 현실에 직접 적용해 봅니다. 교육학과 진화생물학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진화론의 눈으로 사교육 경쟁과 저출생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개인이 아닌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교육 경쟁도 저출생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적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도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설득할 게 아니라 먼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 아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구조.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한 이기적 유전자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전이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임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게 나 자신인지 아니면 수백만 개의 신경망이 만들어낸 반응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AI는 이제 철학자처럼 질문하고 시인처럼 글을 쓰고 의사처럼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I가 인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2500년 전 붓다부터 17세기 데카르트, 그리고 찰스 다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AI 시대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데카르트, 다윈이라는 세 개의 거울로 인간을 들여다보고 AI가 그 각각에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관점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AI는 인간의 기능은 흉내낼 수 있어도 살아있음의 경험, 고통 속에서 자비를 키우고 의심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 의미를 묻는 그 경험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더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이 더 소중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주차 1차 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연금술사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함께 읽으며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티아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아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산티아고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연금술사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티아고의 여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핵심, 바로 자아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아의 신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목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정, 인간의 영원한 이야기인 영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연금술사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앞서 2회차 강의에서 우리는 연금술사를 읽으며 산티아고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꿈이 이끄는 길, 인간은 왜 떠나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떠남은 인간의 본능이고, 두려움은 당연하며, 용기는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고전 융합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금술사와 함께 양자역학 그리고 노인과 바다를 한자리에 모아봅니다. 주제는 관찰과 가능성, 그래서 보는 순간 세계가 바뀐다입니다. 과학과 문학, 언뜻 관계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후 여러분은 문학과 과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됩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했고
연금술사가 이야기했으며 노인과 바다가 보여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관찰의 변화가 큰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마지막 주차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융합적 사고로 얻는 직관과 지혜입니다.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 분야를 섞는 것이 아닙니다. 융합은 경계를 넘어 생각의 점을 잇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직관이 탄생하고 새로운 지혜가 깨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점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합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통찰은 경계에서 탄생합니다. 문학과 과학의 경계, 이론과 실천의 경계, 나와 세계의 경계, 그 경계를 넘나들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연금술사가 서로 다른 원소를 융합하여 금을 만들듯이 여러분도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지혜의 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점을 잇는 것, 그것이 융합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전공 지식, 독서 경험 또는 삶의 경험 등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보세요. 그 연결 속에서 여러분만의 직관과 지혜가 깨어날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총균세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 작가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인류 문명 발전을 설명하는 구조적 세계관을 탐색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었던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의 키워드 총과 균 그리고 마지막 쇠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인류 문명 발전을 설명하는 구조적 세계관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문명 발달의 속도의 차이는 왜 생기는지 우리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지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문명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지금에게 그리고 주변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총균세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 작가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환경 적응 관점에서 본 생물의 진화 그리고 문명 진화를 비교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총균세와 기존 우리가 교양 수업의 심화 과정에서 다뤘던 종의 기원의 비교를 통해서 환경 결정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극복 마지막 문명 반화 그리고 생물 진화 그리고 현대 사회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환경 적응 관점에서 본 생물의 진화 그리고 문명 진화를 비교하다 총균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기존의 환경 결정론에 대한 비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마지막 문명의 변화, 생물의 진화와의 차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인류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혁명적 전환점을 논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총균세와 기존 교양 수업에서 만나셨던 과학혁명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구조적 전환의 의미가 우리를 둘러싼 지리, 환경과의 상호 관계성, 마지막 혁명적 도약의 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인류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혁명적 전환점을 논하다 총균세 세 번째 시간이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인간의 둘러싼 환경적인 우연, 수많은 지식의 혁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구조적인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구조적 격차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논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총균세와 기존 교양 수업에서 다뤘던 정의란 무엇인가 국부론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적인 원인, 정의론적인 접근의 가치의 중요성, 마지막 정의로운 사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공정한 분배와 구조적 격차,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논하다 총균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총균세와 과학혁명의 구조, 국부론, 정의란 무엇인가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인간의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분업과 시장,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 마지막 정의에 대해서 다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고전융합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환경제도, 도덕적 통치, 그리고 역사 인식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선택을 탐구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총균세와 기존 기본과정에서 다뤘던 역사란 무엇인가, 심화과정의 역사의 연구, 그리고 목민심서가 지향하는 인간의 진정한 선택은 무엇이고 인간을 둘러싼 사회 구조의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환경, 제도, 도덕적 통치, 그리고 역사 인식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선택을 탐구하다. 고전융합 두 번째 강의였는데요. 인간의 환경 조건, 제도와 자원, 더 넓은 의미의 도덕적 통치가 갖고 있는 의의,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지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좋은 독후감 쓰기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읽기의 온도, 쓰기의 향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좋은 독후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좋은 독후감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좋은 독후감 쓰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나만의 해석과 그에 따른 실천적 의미의 적용, 뚜렷한 목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학습, 성찰, 그리고 나와의 진지한 소통 등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읽기의 온도, 쓰기의 한계를 담을 수 있는 멋진 독후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고 다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논리적인 글의 기본 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글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글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입장까지 고려한 뒤 다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활용하면 글의 논리가 더 탄탄해지고 독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글쓰기를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많은 정보를 접하며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자체보다 감정, 편견, 두려움, 익숙한 믿음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 방식을 돌아보며 왜 우리가 세계를 자주 오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실에 근거해 더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자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팩트렌즈는 인간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에 근거해 보다 넓고 균형 있게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태도인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고 사실에 기반한 이해와 성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사실 자체보다 감정, 경험, 본능적인 반응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플레이스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 오류를 본능적 경향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를 사실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반면 성서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내면의 약함을 보다 존재론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인간이 왜 편향된 인식에 머무르게 되는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세상을 단순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두려움 앞에서 현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편향된 인식이 생겨나고 우리의 사고와 선택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인간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돌아보고 사실과 성찰, 이성과 내면의 통찰을 함께 아우르는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인식은 단순히 사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면서 해석과 판단을 이끌고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은 사실을 보는 동시에 무의식에 의해 해석하는 존재이며 본능과 욕망, 불안과 경험이 뒤섞인 상태에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무의식과 인식 본능이 어떻게 결합하여 우리의 판단과 세계관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구조와 내면의 습관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이 가능할 때 스스로의 인식을 점검하고 더 넓은 이해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판단과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게 하고 사실과 무의식, 이성과 내면의 구조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현재의 감정과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인간 존재 역시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팩트플리스의 데이터의 장기적 흐름을 통한 세계 인식의 깊이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시간성에 기반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이라는 이 두 관점을 함께 놓고 시간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판단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팩트플리스와 존재와 시간, 이 두 관점을 함께 놓고 보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모두 시간이라는 차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이 가능할 때 우리는 단기적 불안에 흔들리는 판단을 넘어 더 긴 안목과 더 깊은 성찰을 가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세계와 인간을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데이터와 존재 성찰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지하기도 하고 자각하지 못한 욕망과 불안에 영향받기도 하며 사실과 조건 속에서 판단을 수정하며 살아갑니다. 팩트플리스는 사실에 근거한 시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성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꿈의 해석은 무의식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개입함을 드러내고 존재와 시간은 인간을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네 관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며 인간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삶의 판단 기준과 지혜로운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인간은 사실을 확인하는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을 통해 현실을 분별하고 믿음을 통해 방향을 붙들며 무의식을 성찰하고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삶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